저 죄송합니다. 지금 넣다가 탁 멈췄는데. 주유하기가 어렵지. 처음 하시면 주유할 때 긴장되죠. 처음에 저는 아직도 주유할 때 내가 휘발유를 잘 넣고 있는지, 노란색 노즐인지 파란색 노즐인지 이거 아직도 사실 불안불안하거든요. 뭐 사실 불안할 건 없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운전할 때 그 한인마트에서 배달 알바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운전할 때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 동료, 같은 배달한 분, 그분도 유학생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배우 전공으로 유학을 오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배달차에다가 경유차였는데 휘발유를 넣어갖고 한번 뭐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 아닌 사고가 약 300m 앞 났던 적이 있습니다. 출근길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서 한 4시쯤에 일어나서 일찍 자고 한 4시쯤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발리 산책시키고, 그리고 출근하는 그런 루틴을 좋아하는데, 이게 생각대로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제가 4시에 일어나면 이제 와이프는 자고 있고, 발리도 자고 있었는데, 제가 일어나면 열에 5번은, 그러니까 반이죠, 발리가 따라 나와요. 거실로 따라 나와요. 거실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따라 나와서 얌전히 누워 있으면 좋은데, 왜 벌써 일어났어 발리, 어서 가서 자. 얌전히 누워 있다가 한 30분, 때로는 30분 내에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집안 사람들 다 깨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공부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 우울해집니다. 아침부터 우울해져서 발리를 데리고 일찍 나가서 산책을 하고 들어와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주유소를 잠깐 들렸어요. 자, 오늘 출근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어제 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강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어제 강의에서 제가 느낀 점은 편안했다라는 거. 자, 강의를 하면서 자유롭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강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완벽을 떠나서 강의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엄청나게 즐기고, 계속 즐기고 또 즐겨서 굉장히 탄탄해졌을 때, 그때 강의를 하면 자유롭죠. 실제로는 그 강의가 처음 하는 강의가 아니게 되어버리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강의를 했고 준비를 했고 연습을 했고 했던 강의니까 자유롭습니다. 근데 과연 그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편안함도 함께 느끼는가 하면, 그건 정말 드문 일 같아요. 강의를 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는가. 편안함을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그게 어제와 같은 경우였는데,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 강의를 듣고 있다, 당연히 듣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신데, 거의 70명에 달하는 분들이 그 토요일에 접속을 하셔서 제 강의에 참여하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순간입니다. 희미해지고 저 자신한테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죠. 제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하고 있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 말을 건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저 혼자 대화하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저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때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번 락강의 세미나 23 강의인데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가 락강이 75세의 나이에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이론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그 이전의 락강과 이후의 락강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너도 락강처럼 할 수 있을까? 너도 락강처럼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을까? 락강처럼 계속해서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죠. 제가 강의하는 순간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도 그런 마음의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어제 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락강을 생각하면 그 이론의 어떤 정교함보다 더 저한테 감동을 주는 것, 혹은 어쨌든 정서적으로 저를 매혹시키는 것은 락강이라는 사람의 집요함이거든요. 사실은 락강이라는 그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였던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예를 들면 30대 초반, 중반부터 이미 프랑스 정신분석학회에서 상당히 주요한 인물로 등장을 했고, 정신분석학회를 이끌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독일에서 부흥을 시작했던 정신분석 운동,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운동을 프랑스로 도입하고, 또 프랑스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었던 인문학과 언어학을 정교하게 접목시켜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미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락강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질성, 정교함의 이질성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락강은 60대의 나이에 파문을 당하게 이르렀지만, 여기서 파문이라는 것은 국제정신분석협회가 락강을 쫓아내는 사건이었죠. 자, 그러하기에 이르렀지만 진정으로 락강이 자신의 본격적인 면모를 최소한 저에게는 보여주었던 시기는 락강이 60대 후반부터 70대에 이르는 그 시점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년의 락강이죠. 노년의 락강. 락강이 80세에 죽었으니까 81세인가요? 81세 어쨌든 80의 나이에 즈음해서 사망했으니까 죽기 직전에 10년간의 삶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죠. 요즘에는 이제 세미나 23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게 락강이 75세에 시작한 세미나 강의였으니까 그 강의 수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바로 그 노년의 락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고, 강의를 하면서도 그 노년의 락강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마음속으로 던지고 있고, 그렇게 혼자서 상념을 진행시키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제였던 것이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욕망은 과연 무엇인가? 락강이라는 사람이 쥐고 갔던 그 욕망은 무엇인가? 75세의 나이에, 그러니까 죽기 5년 전이에요,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 락강의 이론적인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쾌락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사실은 65세, 70세면 은퇴할 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락강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실 그때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저에게 굉장히 가장 강력한 감흥을 주는 부분이라는 거고, 강의의 와중에, 특히 어제와 같은 강의의 와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결코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는가?
혹은 이 세상에 더 나은 삶과 더 낫지 않은 삶이 있는가, 혹은 뭐 이 세상에 더한 쾌락과 덜한 쾌락이 있는가를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살게 되고는 있지만, 자,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욕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더 저에게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욕망할 수 있는가. 근데 저에게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한, 정신분석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 그리고 락강을 연구하고 있는 한, 저에게는 욕망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죽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하고, 욕망은 결코 어떤 누구에게도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 자, 이런 결론을 저는 이미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그게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항상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저 역시도 심리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또는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열광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겪는 그런 어려움과 난국, 이런 것들을 저 역시 겪고 있으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자, 그런데 락강을 읽게 되면 락강의 행보를 주목하게 되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쉽게 우울해하거나 쉽게 즐거워하기보다는 당당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 나 그렇게 나약한 존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아간다. 그리고 그런 걸 강인함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오늘은 출근길부터 조금은 뭐랄까요, 감상적인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마도 제가 오늘 아침에 발리가 저를 괴롭히는 바람에 아침 공부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서 조금 다운이 돼 있었나 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해드리면서 햇살에 맞고 있으니까, 다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한결 나아지네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운 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욕망을 잘 살펴보시고 그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자,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니까, 그걸 죽는 순간까지 그 불씨를, 그 따스함을, 때로는 그 뜨거움을, 그 온기를 느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